이어서 강릉입니다. 강릉시가 로컬푸드 유통센터 개소를 앞두고 운영 방식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 상정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와 소상공인 등이 유통센터가 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내 운영을 목표로 조성 중인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공공급식 등에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사업비 41억 원이 투입됐는데 관련 조례안이 논란입니다. 강릉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도 취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가공식품 생산업체가 강릉에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조차 없다 보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컬이라고 하면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그 거리 이내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우리가 로컬이라고 하는데 일부 농가들은 유통센터 운영 방식도 걱정합니다. 조례안에 따라 전문 유통업체가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큰데 과도한 수수료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지역 농산물을 급식에 납품하는 소상공인 등은 유통센터 필요성부터 의문을 제기합니다. 로컬센터에서 가진 품목이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가져올 품목은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상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릉시는 가공식품의 유통 논란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농산물을 제외한 축산물과 수산물은 유통센터가 취급하지 않는다며 결국 많은 지역 농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둘러싼 논란 속에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과 재활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자원순환세 신설을 위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 충북, 제천과 단양 등 6개 시군 단체장은 오늘 단양군청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협의회 규약을 의결하고 김문근 단양군수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자원순환세 신설을 위한 용역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할 실무위원도 구성돼 자원순환세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속초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958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려면 시청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사전에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속초에서는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자 559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양양군이 2022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14개 마을 공동체 가운데 4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양양군은 최우수 마을로 행복한 장수 마을 가꾸기의 사교리 마을회, 우수마을로는 철산마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의 장승일이 마을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은 해수욕장 길을 꾸민 남해 삼리와 북분리 마을회가 선정됐습니다. 동해시가 각종 범죄와 붕괴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빈집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동해시는 사업비 8천만 원을 들여 오는 4월까지 묵호동과 바란동 등에 있는 빈집을 최대 7동까지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에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빈집 407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건물 붕괴 위험 등이 우려되는 268동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